예, 안녕하세요. 38개 TV. 자,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비자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공장을 설립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저는 이제 베트남에 와서 이제 베트남 와이프를 만나 저희가 아파트를 구매하지 않은 입장, 제 와이프 명의나 제 명의로 집이 돼 있으면 비자가 3년이 나오고요. 안 그러면 6개월씩 나옵니다. 6개월이 지나고 한 번 연장은 되는데 2번 연장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캄보디아 잠깐 갔다 오면은 연장이 되고, 그래서 1년씩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사고 나서는 이제 3년씩 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 3년 전쯤에 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땅은 약간 1000평이 조금 넘고요. 어느 부동산을 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어느 지역이 싸다 그러면 그 지역을 다 훑고 다녔죠. 가장 제가 이제 땅을 구매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것이 뭐냐면, 일단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길, 치아 왕복 2차선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허가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땅을 제가 원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이제 돌아가 다니면서 보니까 아주 우연하게 싼 가격에 그런 땅이 딱 나온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보통 한 1% 정도를 줘요. 부동산 업자한테. 그러니까 많이 주면 1%고 적게 주면 한 0.8% 정도를 이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비용은 안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공장을 이제 설립하려면 베트남 땅 자체가 도로보다 밑에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길어요. 155m고 폭이 20m인데, 그게 어느 앞부분 쪽은 한 1.5m 정도를 흙을 채워야 되는 입장이었고, 뒤로 가면 갈수록 3.5m까지 흙을 채워야 되겠더라고요. 그 비용만 그때 한 8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한 3년쯤 됐는데, 지금 그 매립 비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한 1억이 좀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돈을 조금 번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베트남 사람들 통해서 공장 설계도를 이제 받았어야. 근데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어떻게 공장을 한 번도 안 해본 놈인데,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폐수 처리장도 몰랐고, 소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3억 정도 예산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 공장을 다 줬는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막 공장을 막 만들면서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 공장을 했던 분들이나, 안 그러면 자기 집을 건축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마 분명히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재질의 원료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설계도면이 한 30장 정도가 돼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스타트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수화물 공장이라는 개념이 조금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저나 직원들이나 그리고 일할 공원들도 깨끗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 공사를 또 다시 하게 됐네요. 조금 더 올린 거죠. 2cm를 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벽을 보니까 시멘트만 발라고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면 보니까 맞아요. 페인트가. 맞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우겼어요. 내가 돈을 더 줄 테니까 타일로 가자. 전 공장을 다 타일로 다 발랐습니다.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갔죠. 베트남 구청이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스타트가 막 들어가니까 나오면서 소방이나 폐수를 해야 된다. 우리는 간단하게 씻어서 나가는 건데 폐수 처리장이 필요하냐? 필요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공장은 폐수 처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폐수 처리장을 하는데 60톤, 하루에 60톤 기준으로 한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나왔어요. 소방시설도 몇천 홀랑 또 들어갔죠. 공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제 생각에는 공장을 제가 3년 전에 땅을 매입을 해서
공장 완공이 1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매립하고 좀 시간을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좀 와서 좀 바닥이 좀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롤러를 돌려서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공장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제대로 된 관리자가 호치민은 좀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니까 구하기가 꽤나 힘들더라고요. 결국은 못 구했습니다, 관리자를 못 구했어요. 관리자가 있었으면 제가 좀 편하게 이 일을 했었을 건데, 결국은 관리자를 못 구하고 관리자 대행 직원들 한 2명 정도를 썼었죠. 처음에는 직원들 월급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 공원들 월급을 얼마를 줘야 되는지를 계속 찾아다녔어요. 저희 동네가 최저임금이 한 달에 325만 동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325만 동 한 달에.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7만 원 정도요. 그냥 단순히 이건 최저 비용일 뿐이지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공원들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썼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공원들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월급제가 아니고 그들이 한 만큼의 킬로그램에 얼마라고 정하기 때문에 좀 애사심이 좀 없다고 봐야죠. 자기 집에 뭐 농사를 했는데 수확식이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문제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얘기를 했죠. 미리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라.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하면 너한테 불이익이 없다라고 처음에 말로 하고, 2번 정도 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지를 붙였죠. 확실히 벽지를 붙이니까 확실히 틀려지더라고요. 베트남인과의 거래 관계는 무조건 서류상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서류에 대한 걸 되게 무서워해요. 걔네들 자체가 경찰서 가는 걸 무서워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냥 아무 서류나 쓰면 돼요, 대충 해서. 예. 그 직원들한테 뭐 얘기를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공장에서 썼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도 전혀 무방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이제 회사 직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뭐 직원들의, 공원들은 솔직히 보험 처리를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이유는 한 달 내내 작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작업을 했으면 그걸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왜 보험 처리 안 해주냐. 그래서 제가 공지를 붙였습니다. 3달 이상 하루도 빠지지 않은 사람 한도 내에서 보험 처리 3대 보험을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근데 결국은 3개월 동안에 하루를 안 쉰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직원들은 해줬죠. 직원들은 이 공원들하고 틀리게 관리의 개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직원들은 해줬어요. 사이드 금액이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직원 월급이 만약에 1,000만 동이라고 했을 때, 1,000만 동 이라는 금액으로 했을 때 1,000만 동에 대한 보험 처리 어쩌고 하면 제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죠. 한 300만 동 이상씩 들어가니까 그거를 세이브 시키려고 직원들 월급을 뭐 350만 동 최저임금으로 만들어놔요. 오토바이 비용, 기름 비용, 그 다음에 뭐 식대, 이렇게 해서 대충 1,000만 동을 만들죠. 그렇게 뭐 했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공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한번 스트라이크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분명히 직원한테 일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어떤 점수를 주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만점이라고 적어놨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그걸 100만 동으로 자기의 나름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3일인가 4일인가 쉬었어요. 이유는 물론 그 돈을 주고 나서 일을 시켜도 돼요. 근데 한 번 그러면 또 그럴까봐 전체적으로 일단은 일을 다 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정한 날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한도 내에서 그 금액에 제가 반을 줬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그 젊은 남자 둘하고 그 부인 둘은 일을 아예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스트라이크가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제 말대로 제가 시키면 다 합니다. 호치민에서 알았던 어떤 그런 개념이 좀 지방에 들어가니까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지금 뭐 호치민 땅값도 비싸고 아마 인력 구하기도 힘드실 거고, 월급도 비싸졌잖아요, 호치민은. 만약에 지방에 내려가서 하실 거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금 더 생각은 하고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제 공장 설립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준다면, 1번,
땅을 샀습니다. 2번 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6개월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 1년 정도는 계속 보수 공사가 들어갔어요. 용도 변경, 땅 용도 변경 하는데 한 10일 정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장 허가 받는데 한 달 정도 들어갔어요. 뭐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건 아니고요. 돈도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누군가를 썼으면 못해도 한 300~400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는 한 20~30만 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공장 설립까지. 베트남 공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호치민 직원들하고는 틀리게 정확하게 서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없어요. 99% 문제가 없는 거 제가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나는 공장을 직접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남들은 공장도 안 하고 그냥 땅이 어쩌고 저쩌고 아파트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파트도 구매했었고 공장 땅도 제가 사고 공장도 제가 짓고 했기 때문에 제 말은 100% 믿으셔도 됩니다. 베트남 공장을 하면서 가장 절실했던 부분이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직원 한두 명이 정말 절실합니다. 그 절실함은 굉장히 커요. 좋은 직원을 구하면 제가 편하고 공장도 잘 돌아갑니다. 하지만 약간의 돈, 약간의 기분 때문에 쉽게 좋은 직원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오늘 한번 처음으로 제가 제 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잘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해가 안 가신 분들 제가 이제 놓친 부분 같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댓글이나 제 연락처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좋은 베트남 사람 만나면 돈은 법니다. 한 가지 더. 한국에서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면 한국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베트남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와 계신 분들이나 만약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소 1년, 2년간은 열심히 생각했던 대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만들어 놓고 술 드세요. 친구들 만나시고. 한국 사람한테 도움 받는 경우도 물론 많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보다는 좋은 베트남 사람을 만나는 것이 득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이래서 싫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린 사람들이에요. 돈 없는 학생, 많이 못 배운 젊은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자, 제가 당부드릴 일은 한 가지. 한국에서 했던 것만큼 베트남에서 하면 분명히 보상은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